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절차 들어갑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사업 인정부터 이루어져요. 사업 인정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이냐, 고시일 이후냐, 이게 중요하다 이랬어요. 사업 인정은 여러분들 특허고요. 따라서 사업 인정은 재량입니다. 사업 인정은 재량입니다. 사업을 인정받게 되면은 예컨대 뭐 여기 택지개발 사업을 인정한다. 여기 도로개설 사업을 인정한다. 사업을 인정받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인정받은 토지의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 조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담당한 땅은 예컨대 과수원이다, 밭이다, 논이다, 건물인데 창고 건물이다, 주거용 건축물이다, 혹은 사무실이다. 밭이라면 뭐가 심어져 있고, 논이라면 뭐가 심어져 있고, 과수원이라면 어떤 과수인가? 내가 토지를 수용할 당시가 되면은 과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밭이라면, 건축물하면은 거기가 지금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혹은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동일한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다르고 또 살고 있는 사람도 다른가? 뭐 등등등 조서를 다 작성해야겠죠. 이렇게 토지 조서 등을 작성하여 토지 수용 협의에 들어갑니다. 토지 수용 협의는 토지 소유자와 혹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내지는 그 토지에서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표상 A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사업 시행자 표상 B라고 합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 내용은 뭐 이 정도겠죠? 당신 땅을 뺏어야 됩니다. 안 뺏기기를 합니다. 내 땅 안 뺏고도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뺏어야 됩니다. 뭐 이런 뺏고 안 뺏기고. 그 다음에 시기. 토지 수용 시기를 언제로 할까요? 뭐 당신 몇 월 달에 뺏을 겁니다. 좀 늦춰주세요. 다른 곳부터 좀 토지 수용하고, 그리고 공사해 오다가 우리 좀 과수를 수확한 다음에 뺏어주세요. 뭐 이렇게 시기, 내지는 이제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협의 내용이 되겠죠. 이때 토지 수용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판례의 태도가 되겠고요. 공법상 계약이다라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태도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이걸로 종결돼요. 끝납니다. 근데 협의가 결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협의가 결렬되면은 당장 깝깝해지는 게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 인양반이겠죠. 인양반은 당장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청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청을 평상 갑 이랬으니까 갑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다. 제가요 토지 소유자 이 양반하고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재결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재결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조심할 것이 이쪽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한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B한테 토지수용 재결을 합니다. 토지수용 재결의 법적 성질은 여러분들 행정행위로서 공법상 대리에 해당됩니다. 공법상 대리에 해당합니다. 너희 둘이 해야 할 일을 너희들 둘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는데 이건 너희들이 협의한 거야로 효과를 귀속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용 재결은 역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뺏어 혹은 뺏지 마. 뺏는 시기는 언제로 해?
그 다음에 보상금은 얼마가 좋겠어 등으로 할 텐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이 인정됐죠. 여기서 사업이 인정됐죠. 근데 이 인정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용재결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업이 인정됐어. 그 인정된 사업은 무효가 아닌 한 여러분들 이건 뭘 갖게 되죠? 공정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정력이 인정된 사업 인정을 못하게 하는 수용재결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말 콜입니까? 공정력 때문에 혹은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용재결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 사업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 수용재를 불복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법원에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적용되는 법은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묻기를 쌤, 왜 이의 신청이고 왜 행정심판법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쌤이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여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요? 사업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정된 사업이 한 개의 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은 여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근데 인정된 사업이 두 개 시도를 넘나드는 그런 사업일 수 있어요.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특정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고 말아요. 두 개 시도를 넘나드는 사업일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의 신청이 되는 거야. 중토수에 중토수로 가니까. 그죠? 근데 여기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면 중앙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또 행정심판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의 신청이다라고 표현하고 적용되는 법은 행정심판법이다 이런 말이죠. 자,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심판 또는 소송 가는데 소송 대상은 여러분들 이의 신청 거쳤더라도 수용 재결을 하겠죠. 원처분주기 때문에. 이 말 오케이입니까? 이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 재결이 소송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송은 그런데 둘로 나누어서 갑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느냐? 첫 번째 수용 자체. 수용 자체. 뺏길 것인가 뺏기지 않을 것인가 뺏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 다음에 보상금. 보상금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됩니다. 뺏길 것인가 뺏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수용 자체가 소송 대상일 때 지금 소송 대상이 이거죠.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 가는 것이죠. 따라서 취소 소송 등의하겠다. 그죠? 취소 소송 등의하겠죠. 이때 원고는 예컨대 A라 하면 혹은 B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죠. 당신들 말이야 토지수용위원회 당신들 우리한테 이렇게 행정처분했는데 이 수용재결을 취소하라. 땅을 뺏어라 라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라. 뺏는 시기를 취소하라 라고 취소 소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보상금도 역시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겠죠. 왜? 보상금도 지금 여기서 정해졌단 말이에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야 보상금은 얼마로 정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금에 대해서 원고 자 예컨대 A 또는 B가 되겠죠? 피고는 갑이 되겠죠? 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가 이기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 수용 재결의 보상 금액을 취소하라 라고 해서 A가 이기게 되면 누가 소송을 다시 청구하냐면 B가 다시 소송을 청구해요. 제3자 뭐가 있어요? 제3자 재심 청구가 있죠? 다시 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 이 두 소송의 적정성을 꾀할 수도 없지만
의미조차도 없어요. A가 이기면 뭐합니까? B가 다시 해 이럴 텐데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 연탄공장하고 똑같아요. 연탄공장 옆집 아저씨가 소송 청구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연탄공장 사장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해. 다시 해. 제3자 재심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소송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제3자 참가제도라고 배웠죠? 제3자를 참가시켰죠? 연탄공장 사장, 너 나중에 딴 말 하지 말고 여기 참가해. 그래서 너 공격과 방어를 해. 그러면서 이 재판에 적정성을 할 테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둘 소송이 의미가 없고 또 B가 소송해서 재심 청구도 의미가 없어요. 아예 보상금을 정해줘 버려야 돼. 그래서 피고를 가압으로 하지 않고 B로 해버립니다. B로 해버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취소 소송이 아니에요. 왜? 처분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둘의 싸움을 듣고 판사가 보상금을 정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치? 취소만 해주면은 취소이지만 둘 싸움을 듣고 보상금을 결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당사자 소송이 되고 말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잘 들어. 중요해. 실질적으로는 뭘 다퉈요? 처분을 다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해져 있는 수용 재결 처분을 다퉈.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다퉈. 근데 다투는 형식이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둘 사이에 피고를 행정처분하지 않고 양 당사자를 싸우게끔 해서 보상금을 정해줘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취소해봤자 또 이쪽에서 또 취소 또 청구할 것이고 또 취소해봤자 의미가 없어. 누군가가 또 보상금을 또 정해줘야 한단 말이야. 내가 정해줄 테니까 둘이 싸워봐. 그래서 이 소송을 갖다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처분을 실제로 다투지만 다투는 형식은 당사자 소송.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 다투지만 형식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부르고요. 보상금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것은 너무 기본이야. 너무 기본이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피고죠, 피고. 피고가 여러분들 양 당사자라는 사실이에요. 양 당사자라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닙니다. 피고가 여러분들 양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피고는 양 당사자다. 양 당사자.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고 보셔야 할 부분이 일단 사업 인정은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별 의미 없고요. 토지수용협의 법적 성질 사업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잘 봐야겠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대리 행정심판 소송은 수용 자체는 소송이지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으로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피고를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지 않고 이걸 정해줘서 이걸 싸우지만 양 당사자가 싸워 보상금을 정하는 소송이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잡아. 뭘 더 잡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협의가 지금 결렬되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 절차를 거쳐 지금 보상금 증감으로 이리 갖춰 소송을. 그지? 근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그냥 이 절차 다 필요 없어. 너 여기 신청하지 마. 나 그냥 이리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돼. 기억해. 토지 소유자가 재결 절차 없이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토지 소유자가 재결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말입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수용 절차, 손실보상 절차였고요. 여기까지가 손실보상이란 단원이에요. 손실보상 다 끝났어요.
손실보상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또 어려우면 그 단어만 계속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래. 큰 산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여지고 어렵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처음부터 자세히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쭉 잡아가는 게 아니라 허접하게 자주. 한번 갔다 왔다가 다시 다가 다시 가. 그래서 허접하게 자주 원칙을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냐면은 큰 대략이 잡혀요. 큰 계략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주 듣다 보면은 산이 보였기 때문에 숲도 보이고 이제 나무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무부터 볼 생각하지 마시고 산부터 숲, 나무 이런 순으로 보십시오. 계속 보는 거예요. 허접하게 자주 이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상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타 손실보상 915쪽 기타 손실제도로 들어가야겠죠. 칠판 좀 지우고 갈까요? 자,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기타 손실보상제도인데 이 단어는 뭐 많이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뭐 꼭 나온다 이런 단어는 아니고요.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자, 봅시다. 여러분들 수용침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용침해는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을 다 두고 있으면은 수용침해라고 불러요. 수용침해는 적법 무책입니다.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고의과실이 없어요. 무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보상 규정 없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해 규정을 두고도 보상 규정을 빼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침해 규정을 두고 보상 규정을 빼먹었어요. 이를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불러요.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불러요. 침해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만 없기 때문에 수용은 아니죠. 수용은 아니죠. 수용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를 위법 무책 이렇게 부릅니다. 왜 위법이냐면은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무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해결은 뭐 간단하죠. 이거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만 없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유추 적용하여 보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용 유사적 침해 논리예요. 다시 수용 유사적 침해는 뭐라고요?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 없어요. 다른 보상 규정 유추해서 보상해주면 돼요. 위법, 보상 규정 없으니까 위법이에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고의과실 없습니다. 무책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근데 보상 규정 없는 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느냐? 사회적 제약이라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어. 사회적 제약은 보상 규정 둘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게 점차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사회적 제약이 왜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느냐? 공사 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비의도적 매우 이례적인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이라서 보상 규정 필요 없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되었으므로 수용적이 되고 말았네. 일컬어 수용적 침해라 부르는데 여러분들 조심해. 저기 위에는 수용 침해, 여기는 수용
수용적 침해야. 수용적이 되고 말았어. 지금 수용적 침해야. 이걸 적법 문책이라 하는데, 느낌 안 온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게, 전방, 슈퍼, 가게, 전방, 슈퍼 쭉 있어요. 4차선 도로를 뚫어야겠어. 4차선 도로 뚫자. 그래, 이쪽 뺐자. 이쪽 토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 규정을 두고 보상을 하죠. 그럼 문제는 이쪽 사람들, 이쪽 전방, 가게, 보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왜 이 사람들 보상합니까? 토지 수용을 당하지도 않는 건데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오고 가냐면은 한 열흘 정도 여기 도로를 가끔 차단해야 된다는 거야. 응? 도로를 좀 차단해서 공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한 열흘 정도 일정 시간에 도로가 차단되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좀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 보행은 가능하지만 차량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상 규정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한 열흘 정도 장사 안 되는 것 무슨 보상 규정이 필요해? 이게 무슨 특별한 희생이라고? 왜냐? 4차선 도로가 뚫리면은 이 사람들 장사 더 잘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장사 더 잘 되면 그때 세금 더 많이 낼래? 그러니까 한 열흘 일정 기간만 장사 안 되는 거 보상 규정 들 필요가 없어. 왜? 사회적 제약이야. 보상 규정 들 필요가 없어. 이랬어요. 그래? 사회적 제약이야? 그래, 보상 규정 두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공사가 시작됐죠. 근데 갑자기 공사가 엊그저께 인천 무슨 사고처럼 도로가 뻥 뚫려버린 사고가 발생해서 원인 대책 마련한다, 책임자 규명한다라고 공사가 중단돼. 날씨가 갑자기 혹한이 찾아와. 혹은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갑자기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한 1년, 2년 동안 공사가 안 되었고요. 한 2년 동안 이 양반이 장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 양반 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희생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적 제약으로 머무를 줄 알았어요. 한 10일이면 공사 끝날 줄 알았어요. 보상 규정 안 둬도 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용적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결과 책임 이렇게 몰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근 역시 이거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입니다. 개념 파악됐어요? 침해 규정 두고도 보상 규정 안 뒀어. 수용과 유사한 침해야. 위법해. 보상 규정 안 뒀으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고의과실 없어. 유치해서 보상해주면 돼. 수용적 침해는 뭐야? 수용적이 되고 말았어. 사회적 제약일 줄 알고 보상 규정 안 넣는데 공사 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 되고 말았어. 보상이 필요해. 유치해서 보상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이론은 말입니다. 경계 이론입니까? 분리 이론입니까?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계 이론이죠. 경계 이론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론이냐? 바로 독일의 법원의 이론이에요. 독일 법원이 바로 경계 이론을 통해서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랬던 독일의 헌재에 의해서 이게 엎혀버려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무슨 이론을 내놓습니까? 바로 분리 이론을 내놓게 되는 거죠. 분리 이론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바로 자갈 채취 사건에서. 자갈 채취 사건에서. 여러분들 생각들 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보상 규정 없으면 이건 특별한 희생이라는 제도가 아니니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제받아라? 취소 소송으로
구제받아라 이랬죠. 기억들 하셔? 오케이. 취소금 구제받아라. 그러니까 못해줘 이래버렸어요. 갑자기 독일 헌법재판소의 이 논리에 의해서 수용유사적 침해랑 수용적 침해가 한순간에 엎혀버렸어요. 뒤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어요? 독일 법원 열받겠죠. 자, 독일 법원 열받습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실컷 보상 규정 없더라도 보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힘써 만들었는데 이걸 못 해준대? 야, 반전을 꾀보자. 그래서 이제 등장된 게 있습니다. 야, 이럴 경우는 어떨 거냐? 너 지금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라고 했는데 만약 취소 소송으로 구제가 안 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떡할래? 취소소로 구제가 안 될 수 있어. 소익이 없다라거나 원구적 격 뭐 등등등등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취소로 구제가 안 된다면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독일 법원이 엎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 못 해줘. 취소로 구제받아야겠지만 취소로 구제가 안 되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독일 헌재 이 사건 이전과 이후 수용유사적 침해는 조금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있는 거냐. 이 이전은 말입니다. 그냥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을 해줘요.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해줘요. 이 이후는 보상 규정 없을 때 취소 소송으로 먼저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될 때만 보상해줍니다.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해줘요.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을 해주지만 취소 소송으로 구제가 안 되는 것만 해줍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지위가 약화됐는데 자 보상을 해주는데 이 근거를 독일 법원은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독일의 관습법 희생 보상 청구 희생보상 청구라는 독일의 관습법에서 근거를 찾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인데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독일 이야기죠.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자, MBC 문화방송 주식 강제 취득 사건이 있는데 MBC 문화방송의 주식을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누가? 전두환이가. 언론 통폐합의 일환으로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MBC 측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합니다. 1심 법원이 당시 고등법원이었어요. 고등법원에서 이거 수용 유사적 침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나라도 수용 유사적 침해가 인정이 되는가 보다 이랬습니다. 근데 2심 대법원에서 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현재 수용 유사적 침해 등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만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수용 유사적 침해 개념, 수용 침해 개념, 독일 헌재 부정, 분리론, 경계이론 그 이후 다시 등장했지만 취소 소송으로 구제가 안 되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정된 거 없다. 오케이인가요? 자, 또 기타 제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기타 제도 좀 더 남아 있는데 일단 칠판에 또 가득 찼어. 한 번 더 지우고 갈게요. 오케이. 자, 몇 개 좀 더 있거든요.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는 손해배상을 했죠. 전 시간에 위법한 공행정작용 때문에, 자, 공행정 빼자. 공행정 때문에 신체나 생명 침해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손해배상이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때문에 국민의 재산상 침해가 있을 때 이를 국가가 금전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죠. 지금 우리는 수용, 유사적 침해,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를 살펴봤는데 수용, 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모두 재산상 침해에 해당되죠. 바로 눈에 띄는 문제점이 하나 보입니다. 위법은 신체 생명 침해와 재산상 침해가 다 금전 구제 대상이 되는데 적법은 재산상 침해만 해당 사항이 있을 뿐이지 신체 생명 침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신체나 생명 침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느냐? 그런 경우 없느냐? 법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어요. 그걸 규정해놓은 일반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개별법이 있더란 겁니다. 개별법. 그러한 내용을 담아놓은 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쐈는데 범인을 관통한 총알이 주변 사람을 다치겠다라면은 돈 물어줘 라고 돼 있어요. 돈 물어줘 라고 돼 있어요. 금전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한테 의사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불주사라고 하나요? 이 왼쪽 어깨에다가 쭉 전체 주사 맞은 적이 있는데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다. 그럴 때 뭐 의사도 문제가 없었고 뭐 그랬지만 학생 하나가 특이 체질이다 보니까 며칠 끙끙 앓아누웠다. 돈 물어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 신체 생명 침해, 돈 물어줘.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에도 있어요. 불 났어요. 불 꺼요. 불 끄고 있는데 건장한 청년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너희라 빨리 불 꺼. 라고 불을 끄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옆에 있는 총각한테. 근데 이 친구가 불 끄다가 다쳤어요. 돈 물어줘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적법한 공권력에 대한 신체 생명 침해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야겠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희생적 침해 내지는 희생유사적 침해라고 불러요. 희생적 침해, 희생유사적 침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 뭐냐?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 지금 이러한 것들이란 뭐야? 손해배상, 손실보상,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희생적 침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금전구제라는 겁니다. 금전적 구제라는 점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바로 또 이제 문제점이 보여지냐면, 물권적 침해는 어떻게 구제해주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권적 침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시에서 내 사유지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거예요. 쓰레기 싸는 거예요. 이때 쓰레기 빼줘요 이라겠죠. 근데 여기 것들은 여러분들 쓰레기 빼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돈 줘요 줘. 쓰레기 빼줘요 라는 건 없어요. 즉 내 물건에 관한 권리, 사유지란 물건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마땅한 청구권 등이 없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싸는 것이 여러분들 처분입니까? 처분 아니지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쟁송도 안 되고 금전적 구제로도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은
우리 집을 불법 영업소다라고 해서 불법 영업소다라고 해가지고 강제 폐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불법 영업소 아니야? 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인용되었어요. 취소를 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강제 폐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강제 폐쇄 풀어주세요. 없어요. 이건 돈 줘야지. 강제 폐쇄 풀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벌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또 소송도 못 가요. 이렇게 물건에 관한 권리 침해 구제받을 길이 없네요. 그죠? 또 인격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당했을 때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제받습니까? 고위공직자가 허위 발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허위 발언 취소가 안 되죠. 취소 소송 안 되죠. 처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금전적 구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나의 명예를 되찾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권적 그다음에 인격이나 명예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등장된 것이 바로 결과 제거 청구권이에요. 결과 제거 청구권입니다. 결과를 제거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제거해달라라는 결과, 뭐 어떤 결과? 위법한 결과. 위법한 결과를 없앰으로써 나의 물권을 내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위법한 나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없애달라는 거죠. 그럼 결과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물권을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결과를 없애달라. 뭐 이런 말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결과 제거 청구권은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금전적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전적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 제거 청구를 하게 되면은 돈은 안 줍니다. 결과만 제거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금전적 구제까지 받고 싶으면은 손해배상하고 같이 병합 청구해야 돼요. 같이 청구해야 돼요. 돈 안 줘요. 금전적 구제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고의 과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의 과실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 고의였건 과실였건 상관없이 나는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실 당신들이 알고 그랬건 모르겠건 좀 없애달라 이렇게 내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죠. 자 중요합니다. 이거 요건입니다. 요건 첫 번째 공행정 결과로 공행정의 결과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국고작용으로 발생한 것들은 여러분들 결과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것은 여러분들 민사상의 방해 제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방해 제거로 가야 되죠. 결과 제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고작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공행정 결과로 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엇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사적 이익 침해는 해당 사항 없다. 사실상 이익 침해는 해당 사항 없다. 이런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개인적 공권, 결과적 정권 이러면 법률상 이익이야 되지. 반사적 이익 안 되잖아. 3번 나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이야 됩니다. 나한테 보호 가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보호 가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이를테면 내가 견인적은 어디야 여러분들? 주차 금지 구역 있죠. 여기다 차 세워놓으면 차 끌어간단 말이에요. 견인한단 말이에요.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차를 끌어가는 거야. 이때 내가 내 차 두들려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차 두들려놔 못합니다. 왜? 견인적이니까 그렇죠. 나한테 보호 가치가 없어요. 내 차에 대한 물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가 아직도 잔존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아직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어저께까지 쓰레기를 싸놨던데 오늘 가보니까 쓰레기를 빼놨다 이거예요. 결과가 잔존해 있습니까? 없어졌죠? 이 경우 나는 손배등으로 가야겠죠. 다섯 번째, 원상회복, 즉 결과 제거 가능성. 결과 제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으면은 역시 돈 받고 끝납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이거 안 돼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안 됩니다. 예컨대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도로에 땅이 개인 땅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때 돈 줘 그러면은 손해배상이 됩니다. 땅 줘 그러면 땅 줘 뭐가 되는 거죠? 결과적인 청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까? 뭘 달라고 했어? 청구한 게 뭐야? 청구한 내용이 뭐야? 이걸 봐야 돼요. 청구한 내용이 돈이면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땅 줘. 내 물권 결과적인 청구가 되는데 땅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인데 도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야 안 돼. 이거 돈 받고 끝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피의 직접성입니다. 피의 직접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관여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 땅의 쓰레기를 말이죠. 시에서 얼만큼 반절 정도 쌌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덩달아 내 땅에다 쓰레기를 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시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 청구권은 바로 시에서 싼 부분만큼밖에 안 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싼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요청해야지 시한테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6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적 청구권은 공권이냐 사건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벌써 이제 이게 4개째 나왔는데 4개째 다 싸잡아 말씀드립니다. 싸잡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손배상 청구, 손배상 청구,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 손실보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 제거 청구. 이 4가지는 모두 다수학자들에 의하면 뭐가 되죠? 공권, 사건, 공권이 되고요.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판례에 의하면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다수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다 4가지가 모두 당사자송. 판례에 의하면 모두 민사소송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결과적인 청구권과 여러분들 병합할 수 있는 사건이 손해배상 사건만은 아닙니다. 취소소송하고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하고도 3가지가 다 동시에 병합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 집 불법 건축, 우리 집 강제 폐쇄를 취소하고 강제 폐쇄되는 바람에 돈 못 벌었으니까 돈 물어내고 그리고 빨리 결과도 제거하라. 3가지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적 청구권의 핵심은 물권적 침해라는 것. 인격 명예지 금전적 구제가 아니라는 것. 고의과실과 상관없다는 것. 요건은 쭉 외우면 되겠죠. 공행정 결과로 법률상 이익이 내가 보호가치가 있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는데 결과가 아직도 남아있고 재고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직접 생길 때 내가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으로 청구, 사건으로 청구. 다수할 판례가 다르다. 이거 3가지가 동시에 같이 청구될 수 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타 뭐뭐 잡았습니까? 예. 제일 먼저 수용유사적 침해 개념만 잡으라고 했죠? 수용유 침해 개념만 잡으라고 했죠. 독일의 헌재 이전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희생적 침해 신체 생명입니다. 일반법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 청구 방금 우리가 정리해봤죠. 이렇게 4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타 손실보상제도는 많이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갑다 라고 개념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손해전보제도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났고요. 이제 우리한테는 행정쟁송제도라는 마지막 아주 큰 단원, 또 중요한 단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쟁송제도가 가장 어렵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행정쟁송제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행정쟁송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한 부분까지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